무빙 재밌게 보고 계시죠? 아니면 볼 예정이실까요? 한국형 히어로의 탄생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OTT의 수많은 시리즈 중에서 한 편 한 편 소중히 보고 있는 작품은 아주 오랜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내용은 무빙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진 초능력,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입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재밌게 보시고 과학적인 가능성도 재미로 생각해 보시면 영화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몰입을 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약간의 스포라도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두식, 김봉석 부자가 갖고 있는 비행 능력입니다. 수많은 영화들에서 등장하고 있는 능력인데요. 아주 오래전으로 가면 피터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후크라는 영화에서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 하늘을 나는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봉석의 경우 설레는 기분이 들 때 몸이 뜨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석을 살펴보면 날개를 퍼덕여 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도 몸이 뜨는 마치 헬륨 풍선 같은 느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봉석은 헬륨 풍선같이 가벼운 몸무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봉석은 자신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조절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중력은 결국 지구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봉석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뜨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제외하고 자신에게만 중력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초능력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주원, 장희수, 프랭크가 가진 재생 능력입니다. 불사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인 기준의 치명적인 상처도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앰뷸런스에 눕기도 전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의 회복과 재생에는 시간도 시간이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순식간에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회복을 위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가져올지가 의문입니다.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소화, 흡수의 과정을 거친 후의 일이기에 그 자리에서 음식을 바로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장주원이 전투를 벌인 후에 돌아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겠죠. 김봉석의 엄마이자 김두식의 아내인 이미현이 갖고 있는 도청 능력입니다. 사실 이것은 도청이 아니라 대놓고 듣는 수준인데요. 카페에서 앉아만 있어도 멀리 떨어진 테이블의 대화가 들리는 분 있으시죠? 그러나 이 정도의 소머즈급 청력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리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면 에너지가 흩어지고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0이 되므로 이를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만 선택해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웹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오리지널 캐릭터 전개도와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전기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전기 뱀장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기 뱀장어는 전기세포를 활성화하여 전기를 순간적으로 생성해냅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중의 캐릭터들은 전기를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몸에 전기를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디에 저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생각해 본다면 적지 않은 공간이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은 홍성화입니다. 누구지? 하실 텐데 미용실을 운영하다 프랭크에 의해 살해당한 전 안기부 요원이라고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실은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빛이 물체를 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엑스레이를 찍듯이 눈에서 방사선을 내보내 물체를 투과하여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두꺼운 벽으로 막혀있는 상태라면 이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능성을 따져보는 일이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일에 충실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일은 오히려 제가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영화에 대한 흥미를 더 높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은 과학자들도 아마 그렇게 영화를 즐기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소한 궁금증을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